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키티피디아 얼루가범의 고양이 문화 산책 진행을 맡은 얼루가범입니다. 참 언제나 품격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오늘 인사 2번 했어요. 그러니까 전 안녕하세요 할 때 하는 줄 알고 인사했는데 사실은 잘하신 거죠. 언제나 집중해 주셔야죠. 이 코는 내가 메인인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왜 지난 시간에 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연복 셰프님 이야기를 잠깐 지나가면서 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샥스핀의 재료인 상어 지느러미를 이제 어떻게 채취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자마자 그 가게로 돌아가서 메뉴판에서 샥스핀을 지워버려라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분이 배우자분하고 좀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밥도 주고 그러니까 본인의 SNS에서는 꾸준히 이제 동물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시면서 네. 좀 주변에 동물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처럼 자기가 얻은 인지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물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소개해드릴 분이 또 좀 각잡고 소개해드릴 분이 좀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대표이시자 최근 개봉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감독님인 임순례 감독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셨어요? 발음에 좀 버터가 좀. 저 일본판으로 봤고 아직은 원작으로 보셨구나. 저는 이제 일본판은 못 봤고, 그러니까 만화하고 일본판은 못 봤고 이제 임순례 감독님 작품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처음에 개봉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흥행을 안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게 되게 조용하고 보고 있으면 힐링되고 마냥 좋아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맞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극장에서 버티면서 뭐 150만 관객 넘기고 막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히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보통 다른 영화 보면 나 그 영화 너무 좋았어, 막 그 영화 되게 재밌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리틀 포레스트 보고 온 분들은 약간 반응이 영화 오구 참 좋아. 감동받았구나. 영화 보고 오면 좀 쉬다 오는 기분이 들 거야. 약간 이런 추천사가 약간 좀 다른 그런 느낌의 영화였잖아요. 그리고 그 리틀 포레스트에 나오는 장면들 따라하는 거 그리고 그 거기에 나온 오구 오구에 빠진 사람이 오구 사랑해 강아지. 네. 그거 봐야 되겠네. 저는 왜 그랬지? 저도 무의식 중에 며칠 전에 이렇게 영화 다시 보기 하다가 일본판으로 리틀 포레스트 나에게 가장 특별한 한 끼를 대접하는 농사짓는 그 소녀의 이야기거든요. 되게 재밌어서 지금 너무 좋다. 끝까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리틀 포레스트는 정말 죄송한데 이게 언제 개봉이 됐었던 거죠? 이게 올 초에 개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못 봤던 거야. 내가 독일에 있을 때였던 거 같아. 근데 TV를 켜면은 왜? 담화맘님 알았어요. 다녀오신 왜냐면은 다음에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나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앞에 제작진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최근까지 걸려 있었잖아. 그래서 아무튼 근데 괜찮아. TV를 켰어. 근데 그 정말로 예고편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가 되게 가슴에 팍팍 오는 대사들을 치던데요. 예. 근데 일본판으로 보셨으면 아직 다 못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끝까지 못 봤어요. 일본판은 그게 좀 고기를 먹는 장면들도 좀 많이 나온다고 좀 들었어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건가요? 네네. 그렇게 뿌리는 소스 만드는 것까지. 그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 보신 분들은 뭐 다들 눈치를 하셨겠지만 거기에 굉장히 수많은 요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고기 요리는 그 주인공 혜원이 차린 밥상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역시 임순례 감독님이 이제 동물 보호 단체. 그러니까 혜원의 고모가 차려준 밥상에는 약간 그 구석지기에 불고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긴 한데 구석지게. 근데 혜원이 직접 차린 그 밥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순례 감독님이 이제 그 고기를 안 드시니까 그렇구나. 그 고기가 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작진들이 뭐
임순례 감독님이 정말 고기를 안 드시니까 이 고기 요리를 다 빼야지라고 하는 건 아니래요. 또 상황에 맞게 이때는 이런 요리를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기가 없는 밥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임순례 감독님이 너무 내 취향을 밀어붙이는 건가 싶어서 뭐 한두 요리 정도는 내가 고기 요리를 양보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넣어볼까 했는데 억지로 또 넣자고 하니까 상황이 안 맞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영화도 그렇지만 영화를 찍으면서 이게 어쨌든 동물도 출연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사람에 대한 힐링도 있지만 동물이 출연하게 됐을 때 이 동물을 대하는 이제 찍으면서 사실 동물 촬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임순례 감독님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궁금해요. 이 극 중에 이제 김태리 씨가 연기하는 이 혜원이 주인공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혜원의 반려견이죠. 이제 오구를 캐스팅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이제 뒤져서 캐스팅을 네네. 했는데 연기 지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물을 대할 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연기를 해라고 막 이야기를 한다고 동물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걔가 연기지도. 우리가 원하는 연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든 달래고 기다리고 배려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김태리 배우가 그랬더라는 거예요. 리틀 포레스트인 줄 알고 찍으러 왔는데 현장 와 보니까 마음이 있네요. 그래서 약간 내가 사람인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여배우예요.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 현장에서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물론 다른 현장들도 요새는 많이 인식이 나아지고 있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혜원이 몸에 붙어있는 벌레를 이렇게 떼내는 장면이 있어요. 떼서 던져내는 장면이 있는데 이 벌레가 던졌을 때 받을 충격을 이렇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바닥에다가 이불을 이렇게 깔아서 역시 대박. 이리로 던져야 돼. 이게 진짜 다른 배려네요. 생각하지 못하는 진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 뭐 벌레가 거기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뭐 죽지는 않으니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뭐 최대한 내가 얘 충격을 덜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고심고심을 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극중 이름도 오구고 실제 아이 이름도 오구예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영화 프로듀서를 맡은 그 구정화 총괄 프로듀서님께서 원래는 다른 집에 이제 입양을 보내려고 이제 준비를 했다가 이 아이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영화 찍다가 진짜 멋져요. 그렇죠. 영화에서 저는 오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얘를 어떻게 딴 데 보내냐 그러면서 보겠어.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입양을 하셔서 지금 그 프로듀서님이 키우고 있는 12살짜리 고양이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 아직까지 이 고양이한테 그 딱밤도 맞고 약간 어벙하게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오구 같은 경우는 레드카펫 행사도 하고 그랬다고 멋져요. 해요. 네, 맞아요. 그 관객들과의 만남 이럴 때 이제 그 되게 그 객석들에 가서 이렇게 팬 서비스도 너무 하고 제일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는 그 영화 출연진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뭐라 그럴까 특별하게 느껴졌던 건 임순례 감독님이 원래도 이제 영화 감독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카라 대표님을 맡으신 지 좀 몇 년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 속 이야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영화 밖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따뜻하고 그래서 저는 그 임순례 감독님을 사람들이 임순례 감독님이 카라 대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네, 모르시더라고요. 예, 심지어 또 어떤 분은 이분이 영화 감독님인지 모르는 분들도 그쵸. 있어서 그 되게 당황스러운데 진짜 되게 좋으시거든요. 사실 이렇게 동명이인이라기엔 흔한 성함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임순례 감독님께서 사실 이 카라의 대표를 맡으신 지가 이제 올해로 한 9년 정도 됐죠. 2009년부터 이제 2009년부터 대표직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단체가 출범할 때부터 대표셨던 건 아니고요. 이 단체가 원래 이제 전신이 있고 그게 한 2002년부터 이제 존재를 하다가 2005년부터였던가요? 이렇게 있다가 그 동학방에서 중간에 이제 이름을 카라로 이제 바꾸고 이제 2009년에 임순례 감독님께서 맡게 되신 건데 어린 시절부터 사실 동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해요. 감독님이 이제 그
동네 개들이 이제 개장수한테 잡혀가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고 생명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관점도 남들과는 좀 다르셨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2005년쯤에 본인이 키우던 백구를 잃어버리셔서 네. 이제 그 아이를 찾으려고 전단지를 붙이러 다니다가 이 카라의 활동가하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좀 대표나 이제 상임 이사를 명예 이사 같은 것들을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마침 그때 한참 우생순을 찍고 계시던 때라 아 내가 지금 영화에 좀 집중을 해야 될 때 같습니다라면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마음으로만 동물보호 생각하면서 실천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2009년에 이제 대표직을 맡게 되신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대학 길고양이 돌봄 사업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뭐 식용 개 농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명이시고 또 구조된 고양이나 이제 강아지를 대상으로 입양 파티도 여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동물 보호 활동에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그래서 카라도 한 지금 20년이 약간 이제 안 됐나 그런 단체인데 그 세월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임순례 감독님과 함께 성장을 해온 단체인 거죠. 그렇죠. 이 임순례 감독님이 찍으신 영화 중에 동물 등장하는 영화가 리틀 포레스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이 정도시면. 그렇죠. 사실 동물 사랑을 이만큼 이제 갖고 계신 분이라면 본인의 영화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특히 전에도 사실 그 전에 뭐 주변에 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 네. 대해서 좀 바라보는 영화 같은 것들 맞아요. 많이 찍으셨지만 새 친구가 저는 그러니까 임순례 감독님의 그 새 친구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 감명 깊 가장 되게 이렇게 손가락에 꼽을 만한 영화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걸로 예전에 다른 막 리포트를 쓰거나 그러니까 뭐지 얘가 예전에 영화 무슨 학교를 지원하는데 그걸로 막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되게 세세하게 본다 그래야 되나? 한 사람의 인물들을 되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라 이런 분이 동물을 바라보는 힘도 참 대단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카라의 대표직까지 맡게 된 다음에 만든 영화에서는 동물의 곁에 가서 동물의 입장에서 좀 세상을 바라보는 영화들도 많이 찍으신 거죠. 제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소개하고 싶었던 작품은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그 김도연 작가의 단편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내용이 그 강원도에 농사일 하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이제 시인 선호라는 남자 주인공을 따라가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뭐 서울에서 뭐 대학도 나오고 뭐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그 고향으로 내려온 건데 사실 그렇게 막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말이 좋아 부모님 일을 돕는 거지 사실 부모님 집에 얹혀 있는 건 거고. 근데 아버지는 또 되게 고집불통이고 말이 안 통해요. 맨날 뭐 물어보기만 하면 화부터 내고. 요새 다 트랙터로 농사를 짓는데 누가 소로 밭을 갈아요. 근데 이분은 부득불 소로 밭을 갈고 뭐 요새 누가 소 이렇게 갈아요? 뭐 우리도 농기구 해요. 그러면 마 네가 몰라 그런다. 그러면서 화부터 내는 분이신 거예요. 툭 치면 일단 화가 되게 디폴트로 나오시는 분이고 하다 보니까 난 저 소도 꼴보기 싫고 아버지도 너무 싫고 내 상황도 너무 싫고 그러다가 어느 날 홧김에 새벽에 트럭 뒤에 몰래 소를 태우고 집을 나가요. 소를 팔려고. 네. 이놈의 소만 그쵸. 없으면 아빠랑 들싸우고 뭐 이제.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근데 아버지를 팔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소를 팔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성 우시장에 갔는데. 베스트 초이스네. 그죠. 막 아버지가 전화 막 부재중 통화 막 오고 있는데 안 받아. 그래서 막 내가 이놈의 소 팔아야지 하면서 횡성 우시장에 갔는데 애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이어 말고 저 경상도 쪽 내려가 봐서 팔아보소.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소의 특징에 대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뭐 10살이고 뭐 그 뿔은 평행각이고 뭐 순놈이고 이런 것들 적어주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소를 팔러 가기 전에 일단 집에다가 소 팔았다고 거짓말하고 돈까지 붙여줘요. 자기 통장에서 돈 빼가지고 포기하라고. 네. 근데 네 소 안 팔았지? 뭐 당장 소 데리고 들어와. 그럼 또 다시 전화 끊어버리고. 그래서
얼결에 이 소를 데리고 한 7박 8일 여행을 가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근데 이름도 되게 귀엽고 소가도 그런데 연기를 너무 잘해. 아 그래요? 소가 너무 어떻게 연기를 연기 잘해요. 제대로 연기 정말 했길래. 잘해. 이 영화 전체에서 소가 제일 연기. 진짜로? 네, 공효진 씨도 나오고 막 연기 잘하는 사람들 다 나왔는데 소가 소가 연기를 제일 잘해요. 정말 나무 주연상급이에요. 연출을 잘하신 걸까? 카메라 각도나 그쵸. 뭐 그러니까 이런. 이게 아마도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만큼 소가 연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임순례 감독님을 포함한 제작진이 그만큼 배려를 해주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대단하다. 이게 참 그 또 극 중에서 이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 소와 보여주는 호흡도 굉장히 좋은 게 미워서 팔아치우려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막상 소가 좀 피곤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면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아 지금 소가 코에서 코피를 흘린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전화기 붙들고 그럼 아버지가 그거 피곤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당장 데리고 들어와. 그러면 뭘 들어와요. 전 소 팔았다니까요. 코피 흘리는 건 네가 어떻게 하는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소가 뭐야. 코에서 피를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끊어버리고 다시 또 막 부전자전이네. 소를 어떻게든 잘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 또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 이 소에게 모질게 굴지 못하는 게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많이 닮아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소가 한 번 앉으면은 소가 일어나 있는 씬을 찍으면 소를 일으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 이렇게 뚜레 잡고 이렇게 세우면은 세울 수도 있는데 임순례 감독님은 최대한 소가 피곤해서 앉아 있는 거니까 소가 연기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해서 4시간을 내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일어났어요!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모이고 막 이런 거야. 그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움이 묻어 나온 것 같고 예, 여기서는 소가 정말 네 정말 이 소 멋진 이름이 연기를 있나요? 이름? 그 배우는 이제 먹보라고 해요. 아 먹보. 예. 아 먹보 연기를 봐야겠어요. 예. 또 이제 소가 그 일어서는데 4시간 걸린다 그랬잖아요. 앉는데 3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촬영 기간 중간에 이제 구제역 때문에 아이고. 그 소가 그치. 이렇게 막 이동할 수 없는 그런 데가 됐는데 그럼 다른 지역 가서 다른 소를 섭외하는 게 아니라 이 소와 함께 찍기 위해서 그게 그 구제역이 찾아들고 다시 이동할 수 있을 때까지 촬영을 중간에 쉬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소를 되게 그 동등한 배우로서 이제 존중을 해준 거죠 현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그 소가 이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끌어내줄 수 있는 현장이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되게 대단하시다 진짜. 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보통은 동물이나 정말 아기도 왜 그 똑같은 애기 비슷하게 생긴 애기 한 2명, 3명 캐스팅 한다면서 몰랐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소는 오죽하겠어, 뭐 개는 오죽하겠어, 고양이는 오죽하겠어. 얼마든지 사람이 우리 위주로, 우리 편의 위주로. 특히 촬영이라는 것은 시간이랑 이런 게 다 비용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걸 하셨나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소가 저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 싶은 장면들도 되게 있어요. 이를테면 눈빛 연기 같은 거 있었어요. 눈빛 연기도 있고요. 그리고 소가 이렇게 꽃나무 옆에서 이제 꽃을 뜯어먹는 어떤 그런 장면 같은 것들은 되게 환상적인 어떤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저 소가 정말 연기를 잘하고 그 연기를 감독님이 기가 막히게 교감해서 담아내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진짜 계속해서 팔로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그 아이를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게 그 영화에서 보여져요. 사실은 먹보는 그냥 그저 지냈을 뿐인데 그걸 담아낸 감독님이 정말 대단한 거죠. 여기 이제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이 그 주연 배우도 원래는 뭐 딱히 그런 생각이 없었다가 그 길냥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시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동물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보면은 그 전에 생각이 없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은 영향을 이렇게 끼쳐준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 외에도 임순례 감독님이 농림축산 이게 부서 이름 참 길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농림축산수산식품부와 함께 만든 동물 영화가 있어요. 이게 왜 그 단편 영화들 모아서 만드는 옴니버스 영화들이 굉장히 그 나라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용 뭔지 알 것 같아. 뭐 이를테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 6개의 시선 같은 시리즈를 만드는 것처럼 이 농림축산수산식품부에서 만든 동물 옴니버스 영화 미안해 고마워라는 이 영화에
고마워 이거예요? 아니 이거 안 나와. 농림 축산 수산식품부가 와 아니 농림 축산 수산 식품부야. 지금 거기서 마켓에 가면 농림 축산 수산식품부가 관리하는 우리의 먹을거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먹보 물어. 아니고요. 이래놓고 제일 고기 레어로 드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억울합니다. 아닙니다. 네. 어차피 먹을 것들 레어나 아니면 무슨 상관이야. 이거 봐. 아무튼 그 내용이 뭔가요? 동물 영화예요. 네, 동물 영화예요. 그 인간과 동물 사이의 어떤 교감이나 우정 같은 것들을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의 제작 총괄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어떤 감독들과 함께 일을 할 거고 영화의 전체 톤은 어떤지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위치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신 거죠. 네 편의 단편을 묶은 영화인데 여기서 감독님이 또 직접 연출하신 에피소드가 그 고양이 키스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길고양이를 돌보는 걸 낙으로 삼고 있는 여기서도 주인공 이름이 혜원이에요. 이 혜원이라는 주인공하고 그런 딸이 못마땅한 아버지 사이의 갈등인데 여기서 이 못마땅해서 잔소리하는 이 아버지가 그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에서도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그 전국한 배우님께서 그 아까는 강원도 사투리 쓰셨고 여기서는 경상도 사투리 쓰세요. 그, 역시 배우야. 예, 그래서 그 고양이한테 뭐 네가 뭐 그래 열심히 해줘봤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화도 내시고 막 아버지하고만 갈등을 빚는 게 아니에요. 막 동네 애들이 뭐 길고양이는 재수 없다고 비비탄 총으로 막 쏘고 막 뭐 그러면은 애들한테 그러지 마라고 혼내면은 나중에 그 애가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뭐 길고양이들 때문에 뭐 동네 시끄럽고 쓰레기 다 찢어놓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그러는데 왜 우리 애를 혼내요?라고 하면은 그 어머니하고도 또 이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회원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뭐 한두 명 정도 빼놓고는. 진짜 키티피디아의 그 사연 같은 이야기죠. 비비탄 정말 근데 진짜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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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이제 뭐 이 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게 정말 이게 더 좋은 겁니다. 뭐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지도 안 찢고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해가면서 또 그 집에 가면은 또 아빠가 또 막 뭐라 그러면 아빠가 뭐 아빠는 몰라 이러면서 또 이제 싸워가면서 계속 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이 아버지는 이게 못마땅하고 딸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혜원이 이제 다리를 다친 거죠. 이렇게 고양이를 뭐 이렇게 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담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서 보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다리가 한쪽 이제 기부스를 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혜원은 약간 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한 이틀만이라도 좀 내 대신에 밥을 좀 줄 수 있어라고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다들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막 니 뭐 고양이한테 밥 준다고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하던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대신해서 이제 밥을 주기 시작을 하면서 이 딸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이제 내용인 건데 제목이 멋있죠. 고양이랑 눈 마주치셨구나 네. 아버지. 그러면 이제 못 태어나오지. 그러면서 이게 약간 은유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고양이와 사람이 소통을 할 때도 이렇게 좀 정성 들여서 오래 바라보고 나는 널 공격할 의사가 없어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도 사실 의사소통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그 아버지가 고양이들과 친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그 딸과 아버지가 서로를 이해 못하고 있던 이 앙금이 녹아내리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 사이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해서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라는 또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임순희 감독님 작품들 전작을 보면 다 약간은 사회에서 메인스트림이 아닌 약간은 좀 사이드에 있는 소외된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과 또 이제 동물의 이야기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진짜 동물과 사람의 교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교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동물과 빗대어서 이렇게 좀 잘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더 많이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저는 멋지십니다. 사실 임순례 감독님의 영화를 이렇게 찾아서 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 오늘 얘기한 이거 다 챙겨서 되게 보고 싶다. 되게 뭐랄까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약간 눈물 한 방울 이렇게 딱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르르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정말 한 방울만 이렇게. 미안해.
고마워. 안돼 안돼 이런 어떻게 하지? 수준이었다가 오구 물어. 레어만 드시는 분들. 아무튼 약간 임순례 감독님의 영화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고 나는 너무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사람들이 임순례 감독님 영화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따뜻한 시선들, 이렇게 주변에 소외된 존재들까지 다 품고 이 사람들과 이제 함께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지향이 주는 따뜻함 때문에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전작들을 함께 보시면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 힐링도 받으시고 또 나도 이제 내 주변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아울러서 카라의 활동에도 좀 많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카라가 또 뜻있는 사람들의 후원이 있을 때 비로소 더 그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감독님의 영화가 그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는 세상,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차별이 없는 세상이 감독님 영화의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현실로 또 옮기고 있는 게 카라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는 임순례 감독님 영화 이 리틀 포레스트, 고양이 키스,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왠지 되게 힘이 날 것 같아요. 보면 이걸 보고 또 카라에 가서 정혜원 후원도 해주시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그렇죠. 오늘 얼루가범님이 얘기해주신 영화 기억해주시고 그리고 소감들 저희와 공유해주시면 같이 감동을 할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키티피디아 검색하셔서 여러분 의견 남겨주시죠.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